네, 김선생 경제TV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제 10월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말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11월이고요. 자, 오늘 파도 10월 최종 마무리된 주가는 25,400원입니다. 26,650원까지 장중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또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25,000원 위쪽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 주 25,0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이 잘 나와준 모습이죠. 오늘 이제 양대 증시도 잘 상승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하락 마감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뭐 아주 큰 어떤 뭐 진전은 없었다. 그냥 예상한 그대로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런 좀 실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회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또 5일선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11선, 21선 이탈 없이 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오늘 종가 자체가 지난 고점 요 근처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그래도 탈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강하게 이제 거래량을 좀 터트려 주면서 사실 상승이 나와줘야겠죠. 네, 거래량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한 142만 주 넘게 지금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데, 다음 주 이제 11월 이제 또 넘어가는 12월 이렇게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그림을 좀 그려가기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이렇게 제가 잡아 드렸었는데 상단 25,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10월 마무리가 됐고, 뭐 주봉상으로도 좋죠. 주봉상으로도 요렇게 지금 상승 이렇게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월봉 역시도 3개월 연속 양봉으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제 25,000원 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넘어서면서 이제는 연말 한 3만원 선까지 한번 도전해 보자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내년 2026년에는 시가총액 몇 조 원? 2조 원을 향해서 이렇게 가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좀 정리를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최근에 지수는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에요. 아직까지 코스닥은 오른 게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선별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물려도 사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정보방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반도체는 물려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물려도. 이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이 2028년이 돼야 정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반도체 쪽 우리가 투자를 반드시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꼭 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또 수익을 최대 11%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아래쪽 댓글을 꼭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터치하시면 그냥 바로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이 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SK 최태원 회장 역시도 이 AI 거품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AI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그죠? 초기 단계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 시기이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AI 기술과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것이 또 하나의 거품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고 있지만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AI 산업 자체가 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미 간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결과를 그래도 도출을 해낸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또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그야말로 또 요러한 또 그림을 만들어냈죠. 서울 강남 쪽에 뭐 깐부치킨이라고 하는 호프집에서 회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치맥을 하고 이재용 회장이 다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이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개 이상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젠슨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엔비디아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이 e스포츠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e스포츠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임인 뭐 블리자드의 이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뭐 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버워치라든지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많은 참 이러한 게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임들 자체가 이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사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처리 장치 중에 이제 이 지포스라고 하는 이 GPU가 굉장히 유명한데, 결국은 엔비디아의 성공은 이 한국의 e스포츠 하면 한국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뭐 임요한, 뭐 홍진호 같은 또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 대표적으로 뭐 롤 하면은 이제 페이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고 젠슨 황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 뭐 현대차그룹, 네이버, 뭐 두산도 피지컬 AI에 대한 뭐 협력을 뭐 했다라고 협력을 확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 다른 거 없어요. 다 이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이 글로벌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블룸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열풍 때문에 내년까지 발전 용량을 2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2배 수준이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열풍이 이 전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전력망에 대한 구축,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큰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이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전력, 설계, 이게 이제 원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샌디스크 혁신 리더십 어워드를 또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이 AI 시대에 있어서 이 5세대 컨트롤러, 기업용 SSD 이 부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샌디스크는 이제 파두가 기업용 SSD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전력 관리, 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 고객사잖아요. 그죠? 이 행사는 이제 이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낸드 플래시 및 SSD 사업 분사 이후 처음으로 이제 개최가 된 행사인데, 이 처음으로 개최된 이 행사에서 파두가 수상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메모리 스토리지 수의 폭발적 성장에 기반한 스토리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 HBF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HBM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거, 그걸 이제 HBM이라고 하고,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은 것이 바로 또 요 HBF.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거 역시도요, 이제 이 D램에 갔던 길을 그대로 이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컨트롤러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차세대 낸드 기술 함께 향후 시장 핵심
자리매김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향 기업용 SSD 전략 공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여를 인정받아서 수상을 받게 됐고, 샌디스크의 AI 데이터 센터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결실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북미 시장 쪽, 미국과의 어떤 미국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에도 고객사가 있죠. 잘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이제 대만의 이제 A 데이터와의 협력들, 고객사가 지금 탄탄하게 잘 갖춰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년에 이 시가총액 2조 원을 1차 목표로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11월 중으로 3분기 이제 파도의 또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전년도 대비 성장을 했을 것이냐, 그리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보다도 성장을 했을 것이냐, 한번 또 데이터값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올해 이 1000억 매출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일단 상반기에 429억 원이죠.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한 570억 정도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나온 이제 이 컨트롤러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공시를 보게 되면은 계약 만료일이 사실 이제 26년 뭐 6월, 26년 뭐 3월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금을 지급을 받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매출이 실적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미공시된 것들, 공시 의무가 없는 계약건들, 전년도 490억인가요? 430억 정도라고 칠게요. 전년도 매출 대비했을 때 10%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계약 공시,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또 3분기 실적 발표에 또 포함이 또 되어 있을 것인지 일단 면밀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일상생활 잘 즐기시면서, 파도가 지금 어찌됐건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쵸? 3개월째 연속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준 상황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잘 유지를 했고, 하단 이탈 없이 이제 막 상단을 다시 뚫어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25,000원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3만원 도전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어디에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28,000원까지 모건스탠리죠. 모건스탠리에서는 또 28,000원까지 이미 목표가는 상향 조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연말까지 3만원 도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제 10월의 마무리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11월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파도의 주가 흐름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 내일 1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또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한한령 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기대감과 함께 여기에 대한 또 수혜 기업들 또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11월을 잘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